안녕 친구들, 난 코딩 국수야. 혹시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차이 알아? 둘이 같은 거 아니야? 나도 얼마 전까지는 두 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 아니 사실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같던 다르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프로그래머 이런 것처럼 뭐 비슷비슷한 단어이겠거니 생각했어. 근데 최근에 책 읽는 거에 재미 들려서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게 되는 게 많은데 오늘은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해 주려고 해. 책 광고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프로그래밍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보다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졌는데 혹시 구독자님들은 어때? 아마 학생이나 개발자를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이라면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야. 현업 개발자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보다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이야. 프로그래밍은 흔히 말하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코드 작성을 의미해. 이때 짜여진 코드는 대부분 단발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진다고 할 수 있지. 그니까 예를 들어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 때 코딩하는 것도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고 과제를 위해 코딩하는 것도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어.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잖아.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그 서비스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빠른 완성에 의의를 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보다는 프로그래밍에 가까워. 이렇게 우리는 적어도 협업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보다는 프로그래밍만 하게 돼. 이 점 때문에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조금 고생했던 것 같아. 나는 내 나름대로 대학교 때 배운 알고리즘도 사용하고 코드도 열심히 짜서 가져갔는데 이미 협업에서 수년간 일하신 분들 눈에는 너무 좁은 범위만 고민한 정도였던 거지. 그분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원했는데 나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가져간 거였어. 서비스라는 게 그렇잖아. 개발적인 부분만 고심해서 잘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운영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돼. 바로 이 차이가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차이야. 이걸 내가 읽었던 책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번만 실행되면 되는 코드를 짜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새로운 OS가 등장했다고 해봐. 과연 나는 이걸 신경 써야 할까? 당연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왜냐면 지금 한 번만 실행되고 말 거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OS하고만 호환이 되면 되니까 말이야. 하지만 만약 구글에서 새로운 검색 엔진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OS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일 거야. 왜냐하면 구글 검색 엔진 시스템은 오늘 밤 한 번만 실행되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쓰여질 것이기 때문이지. 만약 하나의 OS 한 가지 버전에 너무 종속적이면 OS 업그레이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거고 이건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없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꼭 OS 업그레이드에 국한된 건 아니야. 갑자기 사용자 수가 많아진다거나 사용하는 DB 종류를 바꿔야 한다거나 모든 변화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 실제로 구글에서도 2006년에 사용하는 컴파일러를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 구글이 설립된 이후로 컴파일러 업그레이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주 악몽 같은 일이었지.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기보다 프로그래밍적 해결 방식으로 일단 일어나는 에러를 우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했다고 해. 근데 이게 언제까지 우회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결국 다시 제대로 해결을 해야만 했고 이 사건을 통해 코드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치를 엄청나게 쌓았어. 만약 이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적 해결 방식으로 코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그래밍적 해결 방식으로 에러를 우회하고 당장을 위해 갖가지 트릭을 썼다면 지금에 와서는 정말 손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겠지. 그랬다면 지금까지 구글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고 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능력치를 기를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은 프로젝트 주제를 잡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 바로 키보드부터 두드리지 않아? 바로 내가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일단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딩을 시작했지. 이러면 확실히 프로젝트 초반에는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긴 해.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예상치 못한 문제에 가로막히게 될 거야. 그럼 이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까? 아니지. 아마 생긴 문제를 우회할 방법만 열심히 찾고 적용하고 넘어갈 거야. 이러면 결국 완성만 시키고 유지보수가 안 되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취업하고 나처럼 고생해. 그러니까 당장 코딩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걸 추천할게. 가장 먼저 그 코드가 얼마나 유지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 1년 이하로 유지된다면 크게 신경 쓸 사항은 없을 거야. 근데 1년 이상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사용하는 언어 버전도 생각해야 되고 OS는 iOS 시점에 걸리지 않는지 등등 신경 쓸 사항이 갑자기 늘어나. 그리고 사용자 수는 어떻게 될지 어떤 기술 스택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생각해보고 시스템 디자인도 하는 시간을 가져봐.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시작은 느려도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중간에 완전 뒤집어 엎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흐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 할 말이 아주 많을 거야. 자, 오늘은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 프로그래밍이 나쁘고 무조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코드의 수명을 잘 파악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되지.
안 맞아. 내가 읽은 책 제목은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야. 밑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면 구매해서 봐봐. 그럼 오늘도 화이팅. 이만.